이번에는 우리 2021 고려할 때 대입의 환경이라든지 기본 사항을 제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 작년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현재 고3보다는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3을 대상으로 연계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고3과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후광효과, 출신학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공정성 강화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 고3과 해당되는 부분이 1번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가 될 겁니다. 선생님들 7월달에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물론 대학도 2차적으로 블라인드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작년에 우리 학교가 몇 명 되었기 때문에 몇 명 된다 이런 거는 조금 불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오히려 작년에 우리 학교의 서류는 이런 패턴으로 갔으니까 그런 패턴으로 가야 된다 이런 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고교 프로파일을 폐지했습니다. 사실 고교 프로파일의 기타사항이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요, 학교별로 상당히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자, 노골적으로 우리 학교는 뭐 특목고다 이런 걸 많이 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자, 일반 교육 입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보는데요. 그 결과는 어떨는지는 구체적으로 확답을 할 수는 없겠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 대입정보 포털에 평가 기준 공개를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이미 안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대입정보 포털에 우리 평균과 70% 컷 또는 3포도 형식으로 해서 대학의 결과가 공개되어져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미리 알고 온다면은 이거는 상담하기에 좋지 않나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경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지 코로나는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이야기할 때에 우리 졸업생과 불이익 이런 부분이 되게 될 겁니다. 물론 졸업생들이 이번에 많이 등장한다는 말이 있는데 아직 결과는 아직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은 졸업생에 비한다면 분명히 정시는 우리가 좀 불리한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수시는 아무래도 대학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니까 그렇게 불리하다는 거는 이거는 아니지 않나. 결과는 아직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자기 주도성이 강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 즉, 혼자서도 잘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즉, 혼자서 인강도 듣고 이런 학생은 분명히 이번에는 많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6월 모평이라든지 7월 학평에서는 영어에서 그런 면이 조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의 양식입니다. 일단 최저등급을 낮추었습니다. 자, 최저등급을 낮추게 되면은 그동안에 최저등급으로 해서 10% 정도 또는 15% 정도의 미달 인원이 있었다면은 이런 부분이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오히려 면접이라든지 학생부 부분이 중요해졌던 것 같고요. 근데 자, 연대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는 오히려 비교과를 없애버렸습니다. 자, 근데 없애지 않은 것은 교과 혜택은 없애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더 강화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7월 3일 날 발표된 기준이 되게 될 겁니다. 고려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고려대가 보게 되면 비대면 면접을 한다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연대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고요. 어쨌든지 고대는 역시 올해도 최저의 영향력이 클 것 같습니다. 자, 모든 대학이 일단 기본적인 원칙이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한다. 확실한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산 외대도 얼마 전에 발표를 할 때에 고려대와 똑같이 비대면 동영상을 녹화를 해서 업로드 양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자, 아직은 조금씩 변동 중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수시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시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정시 부분은 일단은 그게 없게 될 겁니다. 물론 난이도라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없지만은 일단 수능은 우리 육모라든지 9월 모평을 보고 판단을 하니까 아이들이 그래 잘 친 편은 아니니까 그런 것도 고려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꾸준히 어떻게 보면은 쉽게 내버리게 되면은 변별력, 정시에서 변별력 부족이니까 여전히
뭐 공부는 어렵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대학교에서 나왔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교과 부분에 있어서 내신과 교과활동, 즉 세특 부분이 아무래도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동안 우리 비대면으로 했을 때의 어떤 자기주도성 또는 문제 해결력, 탐구력 이런 부분이 어떤 강조하는 부분이 낮지 않나라고 봅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자소서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학생부에도 기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독서 부분에 대한 안 본다는 부분도 없으니까 우리가 비대면 활동 안에 책을 많이 읽었다. 이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6, 7월 달에 연계하여 어떤 세특이라든지 자율동아리 이런 부분에 하는 게 올해의 상황으로 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세 번째 환경입니다. 우리 인구라는 부분은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될 겁니다. 어쨌든지 학력의 인수는 감소를 하고 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학생 수에 비해서 대학 정원이 조금 많다라는 부분. 대입 정원이 419명 감소했는데 학생 수는 5만 6천 명이 감소했다는 것은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대학 가기가 쉽다라는 것과 일치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모집 인원과 그리고 진학 예상 학생 수 이런 걸 모두 같이 하여서 보니까 미충원 예상 인원이 작년에는 6만 3천 명인데 올해는 10만 9천 명 정도 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특히 올해는 또 이런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울경 지역 아이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부울경 우리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지만은 이런 면 서울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이걸 올해 예측을 해본다면 작년 걸 가지고 예측을 해본다면 이렇게 되지 않겠나 봅니다. 작년에 모집이 끝나고 나고 난 뒤에 놓은 신문 어떤 결과가 되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작년에 놓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경쟁률은 높아졌다고 놓여져 있을 겁니다. 근데 높아진 부분이 서울과 부산 지역이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하락을 했다라는 말이 되게 될 겁니다. 아마 올해도 비슷한 유형을 보이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근데 인원이 적게 되니까 헛수가 조금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즉 수시에 다 뽑지를 못하고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정시에는 뽑을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월 인원이 많다 보니까 미달폭탄이 터지나 조금 자극적인 말이지만은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결과 우리 수정시에서 뽑지 못한 인원을 한번 보십시오. 자, 추가 모집을 했는데 그 인원을 보니까 자, 영산, 동명, 동서대학을 보니까 2019년도에 비해서 그 인원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해양대, 부산대, 동아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2019년도와 2020년도가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인기가 높은 학과에서는 사실 우리 인원이 줄어들어도 여전히 들어가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조금 중위권에 있는 대학이 조금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중위권 있는 아이들은 학교를 선택할 때 또는 학과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부산대 동아대학교의 전 학과의 평균과 편차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즉 아이들이 준무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이 두 대학이 전체 대학을 다 대변하는 건 아니게 될 겁니다. 일단 부산대와 동아대 두 개를 보시게 되면은 자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있어서 보시게 되면은 평균을 한번 보십시오. 평균을 보시게 되면은 인문계열에서는 0.15 그러니까 내신 성적으로 하면 0.15 정도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하면 0.15 정도가 떨어졌다는 말이 될 거고요. 부산대를 기준입니다. 역시 자연적으로 보게 되면 0.16 정도가 떨어졌다는 말이 되게 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이 부분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은 직접 대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자료도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두 개 자료를 보니까 올해도 여전히 이런 부분은 조금 감소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부산대가 들어가기 쉽다는 건 아니게 될 겁니다. 자, 동아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문 쪽에서는 0.25 정도가 내신이 떨어졌다는 말이 될 거고 자연 쪽은 0.29 정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잡은 통계이지 정확한 수치는 아니게 될 겁니다. 자, 이런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현상인가 하면요. 수능 접수자를 보니까, 즉, 탐구 기준으로 봤습니다. 즉, 사회 탐을 선택하느냐, 과탐을 선택하느냐의 기준으로 보니까요. 지금 줄어드는 비율이 인문비에서 자연히 월등하게 많이 줄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대학을 지원할 때에 자연 쪽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대학 가기가 조금은 쉬워지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게 될 겁니다. 이런 현상은 올해 부산 지역에 있는 주민권 이하의 대학에서는 현실적으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즉 대학 공대 쪽에 있어서 인원 수급이 조금 어려웠던 대학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요. 올해도 그럴 것 같으니까 우리 중위권 대학을 선택을 할 때는 어떤 학과라든지 이런 건 꼭 살펴보고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자, 이번엔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줄게 되면은 일단은 등급받기 어렵다는 거는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고요. 지금 작년에 우리 인원이 수능 응시생이 48만 명이었다면은 올해는 43만 명 정도. 물론 졸업생은 작년에 13만 6천 명이었으니까 올해는 13만 6천 명 같이 잡았습니다. 졸업생 비율이 조금은 증가할 거고요. 자, 2019년도에 7등급을 받았던 아이들은 2020년도에는 8, 9등급으로 내려간다는 말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2020년도에 7등급은 이런 식으로 따져보게 된다면 8등급으로 역시 내려간다는 말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적용해 본다면은 첫 번째 현상은 수시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수능 최저 기종 충족 인원이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부산대학교는 주로 최저 충족 인원이 아무래도 미달자가 증대할 것이다. 물론 이거는 작년에도 우리가 예측을 했었는데 영어라는 변수 때문에 많이 발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올해는 그걸 감안하라도 조금은 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고대에 우리 학추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 이걸 정시에도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정시에 적용을 시켜보게 되면은 정시 합격선이 하락을 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2019년도에 24,000등을 받은 아이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24,000등을 받게 되면 1등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즉, 올해는 2등급 받은 아이들이 2019년도와 2020년도에 해당되면 1등급에 해당되게 될 겁니다. 이거는 표준 점수라든지 100분의 점수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정시 배치표를 만들 때 우리 등수로 가지고 배치표를 만듭니다. 즉 등수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은 하락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조금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안 나오는 게 당연할 겁니다. 아이들이 주니까 꾸준히 해도 자 어떤 조금 정시 때에서는 약간 3개 중에 1개 정도는 상향 지원을 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거 보여집니다. 자, 입시 환경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네 번째 수정시 비율입니다. 자, 지금 77대 23의 비율, 수시가 주종입니다. 자, 수시가 주력이 될 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약간 늘었고요. 대신에 논술전형은 조금 준 현상이 되게 될 겁니다. 전반적인 경향이 될 거고요. 이걸 대학교에 적용을 해본다면요.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올해가 2021로 기준으로 본다면 고대를 예를 든다면은 고대가 지금 정시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가 중간 정도 과정이 될 거고요. 자, 수시가 그래도 주력이 될 거고요. 자, 제가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수시의 비율이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조금 많다는 말이 될 거고요. 자, 상대적으로 자, 연세대, 성균관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는 정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겠죠. 근데 건국, 동국, 홍익대를 보게 되면은 2023년도에 그 40%의 기준에 거의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시로 서울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인원이 많다면 조금 희망도 보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부산입니다. 부산은 자 2021년도 정시 비율입니다. 자, 조금씩 작년이 좀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줄은 느낌이고요. 자, 동아대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수시가 늘은 느낌이 될 거고요. 자, 우리 부산에 있는 대학 모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두를 보게 된다면은, 자, 수시의, 정시의 비율이 지금 10%도 안 되는 데가 많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작년의 반면교사일 겁니다. 작년에 정시 때 대학들이 조금 고생을 조금 했을 겁니다. 정시가 많았을 때요. 올해 수시의 비중이 조금 늘었다는, 아무래도 수시는 올해는 끝까지 충원을 아마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즉, 우리 아이들이 조금 중위권이라든지 좀 애매한 아이들은 수시에 오히려 집중을 하는 편이 좋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개성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해입니다. 자, 개성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요. 자, 우리 이런 과목들, 우리 대학교에서 선호하는 과목들, 자, 어떤 과목, 뭐 탐구라는 조금 이런 과목이 될 겁니다. 그죠? 학교에서 어렵게 공부한 과목, 어떻게 본다면 탐구라든지 이런 과목들을 조금 어렵게 공부한 과목, 과학일 때는 투 과목 이런 게 아마 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어쨌든지 개성교육과정은 특징은 선택입니다. 자, 선택이 아이에게 주어졌다는 말은 책임도 져야 된다는 말이 되게 될 겁니다. 올해 학종에서는 반드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 과목을 어떻게 공부했느냐 이런 부분은 아마 세특에 표기가 되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 대학교에 총장에 있던 말대로 동일한 내용이 될 겁니다. 지원 과목 그리고 무엇을 배웠는지 세특 부분 이런 부분을 본다는 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원서 접수. 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어떤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담임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담을 할 때 조금 이런 기본적인 건 아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공부하는 각도에서 그냥 저랑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9, 11일 원서 접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일단 16일까지 학생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날 9월 모평도 있고요. 자,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23일부터 28일까지가 될 겁니다. 제일 빨리 접수하는 데가 25일. 자, 고대 연대가 17시가 될 거고요. 서울대는 18시가 되겠네요. 보통 원서 접수는 5시 또는 6시에 마감이 되지요. 자, 28일입니다. 서울 쪽은 자, 대부분이 자, 이 4개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28일이 될 거고요. 우리 부산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역시 28일 날 부산 교대가 5시, 그 다음에 6시에 나머지 대학 14개의 대학이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전문대학은 13일 날 조금 기간이 좀 있고요. 자, 자소서 관련입니다. 자소서와 관련해서는 보통 자소서는 마감 다음 날 자소서를 보통 제출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고려대는 그날 당일날 제출을 하고요. 서류 부분은 반드시 챙겨야 될 부분이 될 겁니다. 담임쌤 입장에서는 추천서 부분도 역시 챙겨야 될 부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 부산대 북인대 역시 마감 다음 날 10시에 우리 자소서를 올려야 되고요. 부산 가톨릭대가 일주일 뒤가 될 거고요. 우리 해양대학교는 좀 더 늦습니다. 10일 뒤에 자소서를 올리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덤으로 쓰는 전형이 있습니다. 수시 6개에서 제외되는 소위 말하는 이스트 계열의 대학들. 자, 이 대학들은 유니스트가 27일이 될 거고 나머지 대학은 우리 보통 일반 대학과 동일하게 28일 날 접수를 하게 됩니다. 물론 포스트대학은 6개 중에 카운팅이 다는 대학이고요. 자, 이번에는 12월 1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최초 등록 기간이 28, 29, 30일이 될 거고요. 자, 나머지 기간 동안 미충원을 하게 되는데 하루가 작년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주말에 끼어서 조금 아이들한테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아이들한테 주의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면접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면접은 수능 전, 수능 이후로 나누어지게 될 겁니다. 수능 전에 실시하는 대학, 신라대 일반계고 전형이 보이고요. 서울에는 연대 면접 유니스트, 주로 이지스트 이런 계열의 대학들이 수능 전에 하고요. 수능 이후에는 주로 12월 5일이 많은
자, 우리 부산에서 주로 하는 데가 될 거고요. 자, 하나하나 이거는 체크해 둘 부분이라고 보게 될 겁니다. 제일 마지막 날 경성대가 있고요. 논술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즉 수능 전에 보느냐 수능 이후에 보느냐로 나누어지게 될 겁니다. 수능 전에 보는 대학은 연세대, 서울시립대, 우리 홍익대가 보이고요. 자,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은 12월 5일 날 수능 친 토요일 날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날짜 이런 부분들은 겹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부산대학교가 그 다음 주 12월 12일 날 치게 되는데요. 역시 인문계열이 오후에 치고 자연계열은 오후에 치게 됩니다. 작년에는 경북대와 서로 거꾸로 되어졌는데 올해는 경북대가 12월 5일 되는 바람에 그런 염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한국외대, 중앙대, 세종대랑 겹치게 되는 부분이 되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선생님들한테 배부되는 그 1년표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은 상세히 되어